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오늘은 1번 유형과 9번 유형 선생님 두 분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유형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애니어그램 동아리 활동을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서 오세요. 자, 9번 유형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 2월 원광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였고 현재 애니어그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애니어그램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번 유형 선생님, 애니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는 뭐든지 다 규칙이 지켜져야 되고 뭔가 좀 옳은 말을 한다고 그럴까요? 네. 또 이제 출근 시간이 늦는 직원이 있다면 왜 출근 시간이 늦는지 바꾸려고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는 1번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 1번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특징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번은 이제 뭐든지 정확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하고 뭐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흐트러져 있는 것 그런 거를 좀 싫어하죠. 불편하죠. 네네. 그리고 1번 유형이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이게 바르게 고쳐줘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혹시 그러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옳은 말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셨구나. 요즘에는 제가 애니어그램을 요즘에 공부하면서는 그래서 아마도 제 내면에 많이 힘든 점이 있어서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리고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애니어그램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애니어그램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나를 먼저 알아보고 또 타인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애니어그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잘했다. 네, 참 애니어그램 선택을 잘했다. 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나를 몰랐는데 이제 나를 좀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됨으로써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네. 이해하게 너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상대의 그 다름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축하드려요. 네, 감사해요. 네. 아니, 얼마나 예전이면 눈에 잘 띄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렇게 좀 틀어졌다든지 좀 어긋나 있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를 이렇게 고쳐줘야 한다는 그런 아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빨강색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왜 그러지? 막 그러고. 네. 그렇구나. 그 색깔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시네요, 선생님. 그러시구나. 공부해서 그래요, 애니어그램요. 그래도 색깔로 표현해준 거 처음이셔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9번 선생님은 어떠신지, 9번의 특징은 어떤 거죠? 9번의 특징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원하다 보니 내면의 불안은 쌓여져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불편함보다는 상대방을 더 먼저 배려하는 상황이 연속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거네요. 타인 중심.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표현을 잘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이 사람 유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네. 저는 또 항상 낯선 곳,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훨씬 많이 낮아졌어요. 그 낮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낮아진 거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낮아진 거에 대한 거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 알미였나요? 일단 우선 저 사람 성격 유형을 알게 되면서 네. 나의 불안도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우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분노감이 아니 이런 불안감이 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그 알아차림으로 인한 내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평화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한테 좀 내재돼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네요. 네. 정말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네요. 내 자신을 좀 안다라는 거, 그만큼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변화가 있으셨네요, 두 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으면 혹시 대인관계라 하면 뭐 사회성, 뭐 교류, 뭐 성적 애착 정도 이 세 가지를 우리 108 애니어그램에서는 대인관계라고 칭을 하는데 혹시 그중 하나에 질문을 드리자면 만약에 약속 시간에 친구가 이유 없이 늦었어. 그랬을 때 늦게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1번 선생님. 저요? 네. 미리 연락을 주든지. 네. 문자라도 주든지. 그러니까 언질이라도 네. 좀 해주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문자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왜 늦었어라고 하면서 화를 냈죠. 맞아. 네. 근데 지금은요. 네. 그래도 다행이다. 예. 제 성격이 원래 조금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거 미리 저는 항상 10분 전에라도 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맞아. 7번이니까 그럴 거야. 뭐 2번이니까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알아차림은 좀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상대방의 인정해주고. 그 성향을 나랑 너랑은 그렇죠. 다름이야. 네. 너는 1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너는 그 원칙이 있는 거고 네. 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네. 하면서 인정하게 되고 아래차림 해주는 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늘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뭐든지 네. 급하게 네. 어떤 거를 주어진다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친구가 다른 유형이다 하면 그게 좀 꼭 시간에 늦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 정도야 괜찮을 거야 맞아요. 하는데 네. 1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항상 그게 네. 완벽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네. 갑자기 뭘 의뢰를 누가 하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잘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준비 기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막 어떤 데 나를 세면서도 막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준비 없이 친구가 늦었다. 다르구나. 네.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상담심리학 공부하면서 첫째는 저에 대한 거를 알아보게 되고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 아들. 그렇구나. 우리 아들 너무 늦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네, 늦은 귀가 진짜. 맞아요. 전화라도 해주든지 문자 하나 해주면 뭐 어디가 덧나나요? 그렇지. 나 살아있어. 라는 표시만 해줘도 얼마나. 문자 하나라도 해주면 좋은데 왜 너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는 거야? 엄마는 걱정했잖아. 그렇게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엔 내버려둬요. 어디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네,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화를 뭐라고 하냐면 왜 엄마는 다 큰 아들 이렇게 이제 좀 내버려둬. 상관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자. 막 그래요.
근데 또 맞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누우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맞아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네. 어떤 뭐 사고가 있지 않았나? 네.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니 걱정이 이제 있다 보니 맞아요. 그 쓸데없는 걱정.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친구하고 또 술 마시면서 또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네.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편안해지고 아들이 이제 밖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받는 형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7번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풀러 나가야지. 네, 8번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우와. 강적인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강적입니다. 그 아드님. 그런데 저도 7번이 보조 성격이에요. 그럼 덜어는 이해할 때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좋아요. 1번 선생님이셨고요. 9번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시는지 1번과 9번을 한번 그 다름 그 차이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으면 일단 무조건 기다려요. 전화를 해보거나 문자를 해보거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오나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걱정을 하면서 일이 있나 보다 올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요. 그리고 친구가 막상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늦었다는 설명도 없고 뭐 이해를 바라는 문구도 없고 그러면은 별로 안 기다렸어 괜찮아 너는 별일 없었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줬었어야지 이런 마음만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아주 평화롭게 이해심 넓은 것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해줘요. 친구를 일단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도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는 있어요. 다음에 이 친구랑 약속할 때는 나도 한번 늦어져 볼까? 그럼 내 기분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는 수동적 경각을 하시네. 마음속으로 복수 엄청 하시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실행해 본 적 없으시다는 거죠. 저도 그러는데. 저도 9번 있어요. 보조 성격상 쓰시는구나.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그 1번부터 9번 유형 어느 정도를 다 상황에 따라서 쓰고는 있는데 그 상대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주로 쓰느냐 좀 덜 쓰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9번은 친구가 그렇게 늦는다 해도 겉으로는 정말 안 그런 척 그러나 내면에는 바글바글 끓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요즘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다면 웃으면서 야 다음에는 늦을 때 조금 연락해줘 라고 이렇게 헤어지기 전이나 그럴 때 조금의 표현을 한다는 게 조금 변화된 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표현을 하시는구나. 우와 그렇게 많이 변화됐네요. 축하드려요. 잘하셨어요. 맞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좀 쟁쟁거려야 상대방은 좀 조심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참으니까 끝이 없다는 생각을 쟤는 당연해. 맞아요. 내가 이 정도 늦어도 그냥 잘 받아줘. 화내는 애 아니야. 그냥 착한 애야. 그게 착한 애 컴플렉스 아닐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다 착한 게 좋은 건 줄 알았죠. 맞아요. 근데 누구나 본인한테는 다 그런 거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얘기도 한 번쯤은 해주는 것이 나의 분노를 좀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뭐 같이 있는 뭐 내가 함께 친한 거 옆에 뭐 하고 싶은 그런 유형들 그런 유형은 몇 번이세요? 저기 1번 선생님 어떤 유형이에요? 옆에 두고 싶다거나 함께 두고 뭐 같이 일하고 싶다거나 네네. 첫째는 인성이 바르고요. 따뜻한 가슴이 있고요. 배려도 해주고요. 그런 사람이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이상적이야. 제가 1번이잖아요.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나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네.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형하고 나랑은 잘 맞을까요? 1번하고는. 네. 저는 2번도 맞고 9번도 맞는 것 같아요. 2번 유형과 예. 9번 유형. 옆에 계신 선생님 9번 선생님 볼 때요. 네. 저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네. 혹시 두 분 1번 선생님 그 사회성에서 대인관계에서 혹시 9번을 쓰고 계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약간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9번 네. 선생님도 사회성을 9번을 쓰시고 잘 표현 안 하시고 네. 이 관계가 틀어질까 봐 네. 내 의견은 있으나 어쨌든 우리는 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9번 선생님은 또 어떤 유형을 또 좋아하시는지 거의 비슷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2번 유형인 사람들이 저랑 얘기를 해보니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저 역시도 그 사람과의 마음속의 대화까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2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8번처럼 거칠어지고 자기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혹시 나타나지 않던가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 사실은 8번인 거예요. 네. 8번의 특징은 좀 어때요? 8번의 특징이 성취감이 높고 성취감이 높다 보니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유형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굉장한 주눅을 느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부담감도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8번 유형을 만나면 저 자신이 자꾸만 움츠러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2번이나 선생님은 9번 이렇게 옆에다 그런 유형하고 잘 맞아서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나 뭐 가족 중에 2번이나 9번 있으세요? 가족 중에는 사실 아닌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스타일들이 몇 명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고민도 들어주고 또 다른 해결책도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면서 그분들이 공통점이 다 2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6번 유형도 강하게 나타났고 6번 성실함. 그래서 나한테는 2번이 정말 잘 맞는구나라는 걸 더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시구나. 6번하고 2번하고 그 어떻게 보면 3번 유형, 6번, 9번 그러면 3번 유형들은 또 어떠신지 369가 이게 참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그 성취하려고 하고 약간의 좀 밖에 나와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낼 수 있는데 그분들은 혹시 어떠신지 3번이 건강 방향으로 왔을 때는 그게 되게 선생님도 성취로 좀 있는 것 같거든요. 1번 선생님. 네. 우리 큰아들이요. 3번 유형이에요. 아, 그래요? 어때요? 그럼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큰아들하고 또 잘 맞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 우리 큰아들은요. 우와. 그러면 아까 둘째인가요? 7번, 8번 있다는 아들. 둘째 아들은요. 7번도 있고요. 8번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7번을 보조 성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1번 성향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7번을 그러시구나. 좀 재미있고 좀 즐겁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러면 369 가장 그 완전한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완전한 그 이상적인 그 성격들 유형들을 바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혹시 있어요? 1번 선생님 주변에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혹시 찾아본 적이 있으신지? 있죠. 우리 큰아들이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반듯한 성격이어서 조금 약간 우리 작은 아이하고 둘째 조금만 믹스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저 거의 일본 성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제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도 계속 늦고 또 아침에 출근 시간에도 좀 딱 맞춰서 직급별로 출근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이제 국장이니까 일찍 8시 반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팀장은 9시까지 와야 되고 또 일반 교사들은 10시까지 와야 되고 그럼 시간에 회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룹별로 하시나요? 그렇죠. 직급별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말도 없이 늦는 거예요. 또 문자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없어요. 근데 막 볼볼 끓죠. 그렇다고 화를 다 표출할 수도 없는 거죠. 맞아요.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애니어그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랬으면 요소에 그 유형에 맞게 배치를 하고 맞아요. 인재 배치를 하면 좋았던 거죠. 성격 유형대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직장에서 본사 교육을 갔을 때 애니어그램도 잠깐 특강으로 접해봤고 MBTI도 접해봐서 뭐 그때 뭐 장형, 사고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교육을 받아서 관심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직원 관리할 때 더 좋았지 않았을까. 맞아. 예, 이 사람은 이 유형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고 이런 사람은 이런 성향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일을 지시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텐데 지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하관계라든가 서로 동료 관계에서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하면 너무 좋겠다. 서로 이해폭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너 지금 화가 났어. 라고 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올라오는구나. 그렇죠. 뭐가 막 올라오네. 바글바글 끓는구나. 맞아. 뭐가 올라왔어. 왜 늦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화가 났구나. 알아차림을 할 수 있어서 제 자신이 그러셨구나. 좀 편안해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9번 선생님은 언제 그 교류 관계나 대인 관계에서 언제 그 보람을 느끼시는지. 저는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또는 내가 베풀어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과 아니면은 고맙다라든가 그 짧은 단어 하나로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굉장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뭐 잘된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를 역으로 당하는 경우를 보면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데 그냥 간단하게 너 도움이 정말 귀하게 도움을 줬어. 나 이번 일 잘 해결됐어. 라고 짧게라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저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해줬을 때. 인정해줬을 때.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상대가 해놓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저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직장년. 내가 아이디어는 냈는데 자기 것처럼 다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맞아요. 봤죠.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꼴에 너의 이거는 너 거야. 잘했어. 그렇죠. 인정. 인정을 받을 때 보람을 느끼신다. 오히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9번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했던 부분들을 요즘에는 너의 그 작은 도움 하나를 콕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제가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너 이것 때문에 나 정말 도움 받았어. 야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라는 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또 나한테 나에 대해서 더 좋게 봐주는 그런 시야가 바뀐다는 걸 또 느끼게 되었어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니까 상대방이 훨씬 다가온다는 거네요.
대인관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셨네요. 그러시구나. 1번 선생님은 그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이신지? 저도 저 이제 봉사활동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시는구나. 봉사활동을 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줬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보람, 또 가치로운 일을 했다라는 보람, 도움을 주는 거,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재능 기부했을 때도 저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요가 강사도 하고 있고 레크레이션 강사도 같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재능 기부를 제가 주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음이 정말 보람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도 하고 상담심리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를 잠깐씩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렇죠, 또 질문해주면 그렇겠구나. 맞아. 힘들었겠구나. 그거에 대한 경청 들어주고 또 공감도 해주고 그런 거에 대했을 때 그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대인관계에서 질문을 상대방한테 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네네, 맞아요. 일단 관심도를 표해주니까 상대방이 그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질문을 했어. 막 얘기를 해주고 나서는 그랬구나. 잘 들어주고 또 공감까지 해주니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2중, 3중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네요. 그때 네가 어떤 감정이었어? 라고 물어봐 주니까 너무 슬펐어, 너무 외로웠어 이런 말들 해줬을 때 그러네. 맞아요. 자기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거는 굉장한 위로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들어줬지만 한마디 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위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를 만나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아 라고 들었을 때 그럴 때도 참 보람을 느껴요. 계속 아마 선생님들을 많이 주변에서 찾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들어주고 요즘에 거의 말 들어주는 그렇게 내 얘기 들어주는 곳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외로움 공감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심리학을 하시고 또 애니어 공부를 해서 상담의 그 도구가 되다 보니 애니어그램이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아졌다라는 두 분 선생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슬기롭게 잘 대화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가족도 직장 생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역시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대인관계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달라지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처음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는지 9번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낯선 곳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젯밤에 잠이 좀 안 오더라고요. 괜히 한다 그랬다. 하지 말걸. 부담스러우셨구나. 부담스러웠었는데 오늘 와서 선생님 뵙고 또 옆에서 계신 1번 선생님 유형을 만났지만 이렇게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 이야기를 마음껏 들어주시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감사하게도 편안하게 잘 마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1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서 질문해 주시고 또 저와 성향이 또 비슷한 우리 9번 선생님도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애니어그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도구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를 알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되게 잘하신다, 선생님. 일단 고맙습니다.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저 인정받을 때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요. 두 분 선생님 애니어가 이렇게 애니어를 배움으로써 동아리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놀라울 일이네요. 네. 그리고 한마디로 반갑고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스트레스나 그 화,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두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그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를 대인관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혹시 다음 주도 자리 함께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오겠습니다. 네, 날아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